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전북 도립미술관 전북미술 사이트 투어 오늘의 작가인 정진용 작가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정진용 작가님이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아,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여기는 그 타이베이 아티스트 프로젝트가 전주에다 갤러리를 낸 공간이에요. 네, 국제적인 화랑인데요. 갤러리를 전주에다가 국제적인 작가들과 전주 지역, 전북 지역 작가들과 이렇게 매첩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요. 제가 그 공간을 잠깐 촬영 때문에 하루 정도 이제 요청을 드려가지고 제 작업을 좀 여기다 늘어놓고 간단히 이제 좀 인터뷰를 하려고 많이 마련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런 작업들이 선생님 작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그냥 딱 보고 이 아우라에 그냥 멋있다라는 말만 나오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작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 작품은 이제 크게 네. 그 속에 이제 CT 시리즈하고 제가 세 T라고 얘기하는데요. 3T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CT 시리즈와 그다음에 디비니티 마제스티 시리즈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네. 여기 이제 CT 시리즈는 내려온 게 없고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전시 상황에서 그냥 구색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나씩 이제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작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CT 시리즈, 마제스티 시리즈, 디비니티 시리즈를 하면서 그 공통적으로 이제 투사하고 싶었던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숭엄하고 장엄하고 이런 뉘앙스들을 제가 좀 주로 이제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백건우 선생의 그 피아노 연주를 네. 가서 보면서 사실 이제 피아노에 관한 그 로망도 있었고 네. 그랜드 피아노에 대한 어떤 형태에 대한 어떤 네. 그 뭐랄까 네. 그 제가 느끼는 어떤 네. 장엄한 느낌, 웅장한 네. 느낌이 있었는데, 그분이 피아노를 치면서 어느덧 이제 피아니스트는 사라지고 한 악장이 끝나고 이제 딱 정막이 흐르는데 네. 그 순간에 피아니스트가 싹 사라지고 이 무대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 뒤에 정말 이 사람의 열정은 뒤에서 불길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것 같은 실제 그 느낌이다. 불은 없었는데. 그 없었죠. 그런 느낌인데 영감을 받고. 그런 느낌이 막 들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그냥 그대로의 풍경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내 심상의 장면들을 갖다가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정중동이죠. 그 불꽃은 막 네. 동작을 하면서 움직이고 네. 열정은 계속 휘몰아치는데 피아노는 묵직하게 그대로 딱 이제 네. 땅을 뚫듯이 안착되어 있고 또 그것이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면서 화염에 녹아내리는 그런 뒤에 연주의 녹고 모습.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을 실제로 그 베이징에서 그 저기 퍼포먼스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 화상 방지 이걸 네네. 입고 피아노 주변에 그 스피커 쫙 둘러놓고 불을 확 질러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면서 사실은 녹음하고 싶었던 것이 그 현이 네. 연주와 함께 툭툭 터지면서 타들어가는 소리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걸 지원자가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보험도 못 들기도 힘들고 생명보험. 작품에서 평면 작업에서 벗어나서 설치 입체까지. 그렇죠. 막 이제 어떤 하나의 영감이 딱 떠오르면 네. 단지 이제 그림의 네. 형식을 넘어서서 다른 것들도 막 이제 와. 연관시켜서 하고 싶은 욕망들이 이렇게 생기죠. 뭐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죠. 저는 그랜드 피아노에 불길이 있어서 그 영화 생각났어요. 피아니스트. 네, 그런 그렇죠. 거죠.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안에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영화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작품 하나만 설명 들었어도 선생님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꿈꾸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어떤 작품 또 소개 한번 해주세요. 또 작가님의 또 멋있는 또 작품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모르겠는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천당 목화를 하면서 그중 일부 네. 이제 천지창조에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 천지창조 작업을 했어요. 그 디비니티 시리즈와 연관되어서 사실은 이제 네온 작업을 할 때 그 황금 만능주의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의 신의 역할, 신의 기능 이런 부분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 면죄부를 했듯이 돈으로 가까이 한번 가서 천국행 이렇게 네. 기차를 사는 시대라고 네. 얘기를 하고 또 잘못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 종교적인 어떤 성스러운 그 물상들 그 이면에는 이런 어떤 엄청난 어떤 황금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황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 도상을 다시 변형시켜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네온사인 작품에서는 이 골드를 이렇게 보면 GOLD에서 L자만 이렇게 쏙 빠지면 갓이 되거든요. 그래서 골드와 갓은 어떤 맥락상에서 언어 맥락에서 L자만 빠지면 깜빡거리면서 L자가 빠지는 그런 설치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 맥락하고 같은 시기에 작업했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 시대에 그 자본 이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숭고와 장엄함과 의미들을 지배하는 시대에 신성의 문제, 성전의 어떤 그런 뭐랄까 우리가 보는 성전의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꼬집는 것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그런 작업이 이제 디비니티 시리즈로 비출이 됐던 것이죠. 그 작품 저 팔복예술공장에서 봤었거든요. 네. 네온 너무 멋있었었는데. 네. 그 작업이 이제 그때 네. 번쩍번쩍거리면서 L자가 빠지면 갓이 됐다가 네. L자가 들어오면 골드가 되게 됐다가 획기적이었어요. 압도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이미지를 자꾸 다루다 보니까 그 항상 뭔가 막 이게 꽉 이렇게 맺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해결되지 않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꼭 그림이 꼭 그럴 필요만은 없거든요. 내가 뭐 이를테면 막 어떤 뭐 주제에 막 매몰돼서 살다 보면 페인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좀 마음 편해지는. 근데 이제 계기가 뭐냐면 그 뭐죠? 레이크 루이스라는 음악이 있어요. 유키구라모토인가? 레이크 루이스라는 그 피아노 연주곡이 있거든요. 그게 우연히 이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레이크 루이스래. 그러면 루이스 호수라는 얘기잖아요. 루이스 호수를 막 찾아봤죠.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아주 뭐 정말 아름다운 호수더라고요. 그래서 호수를 그려보자. 여기서 이제 즉흥적으로 호수를 그리기 시작을 한 건데 몇 점이 있죠. 호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작품 중에 어떤 것들은 이제 마이산과 모악산을 배경으로 같이 놓고 밑에 호수가 있는 그림이 있어요. 팔봉예술공장에 전시를 했는데 왼쪽엔 마이산, 오른쪽엔 모악산. 그것이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두 산이 같이 있고 호수가 있으면 너무 아름답겠다. 그러니까 실은 제 산수화 작업에서 도림미술관에서 보실 산수화 작업에서 판타지를 만드는 그런 거 삭제와 차용을 해서 판타지를 만드는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금빛 물결이 막 하늘도 금빛인데 바다 강도 지금 막 금빛 물결에 너무 잔잔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여기 지금 작업 말고도 지금 전북도립 미술관에서 큰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선생님 거기에도 지금 작품이 전시되어 있죠. 대형 작품들을 이제 거기다가. 그거 빨리 보고 싶은데 그렇습니까? 거기 같이 가주실 수 있으시죠? 아예 그럼요. 그러면 레츠고 하시죠. 저희 도립미술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여기 선생님 관이에요? 예. 제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역시 선생님의 이 체구만큼 여기 아우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천장이 높아서 네. 미술관이. 네, 선생님하고 아주. 딱 어울리는 공간인데요. 와, 또 불타오르는 또 작품이 또 선보이네요. 저 조커 영화 보셨죠? 조커, 조커네요? 네. 저 조커 너무 좋아했어요. 금금 미륵표서 방가사유상인데요. 그 작품의 이렇게 불길을 그러니까 그 타오르는 화염 안에서도 그 평정심 잃지 않는 그러나 사유라는 것은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사유가 있으면 부처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조커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이걸 원래 완성된 건데 다 긁어냈어요. 그래갖고 얼굴에다가 이 정말 그 반야의 미소를 표출하는 그 얼굴에 조커의 얼굴을 이렇게 화장을 시켰죠.
그때는 묘한 것이 이제 언캐니한 것이 예. 나타나더라고. 예술적으로는 멋있는 것 같은데 스님들이 혹시 그래서 항의하지 않았을까? 예, 약간 성상 파괴적으로 네. 느낌이 있는데 스님들이 항의를 하시면 그분들도 번뇌가 있는 거니까 네. 공부도 하셔야죠. 아니 죄송합니다. 스님 저 불교 좋아해요. 네. 아미타불이죠. 저 영화 너무 좋고 너무 좋아가지고 2번이나. 아 그렇습니까? 봤어요. 네. 저는 3번 봤어요. 아 진짜요? 아 제가 승희씨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병풍 같은데 그 우리 의자. 할머니 집에 있었던 병풍 아닌가요? 맞아. 이 작품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 작품은 뭐냐면 병풍이 아니라 그럼 익숙하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슬럼프에 빠졌던 때가 있어요. 한 5년 전에. 하고 집에서 낮잠을 자는데 네. 뒹굴뒹굴 하던 차에 가위가 눌렸거든요. 네. 진짜 진짜. 가위 눌렸고 하고 하다가 머리를 어떻게든 부딪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위를 깨려면 그러니까 머리 쾅 이렇게 했는데 부딪힌 애가 딱 깨어났더니 옆에 자개장이었던 거예요. 자개장. 그 자개장을 번쩍번쩍 해가지고 뭐가 막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슬럼프에 빠졌겠어요? 내가 뭘 그리지? 뭐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딱 봤더니 내가 한국학과 동양화 전공이잖아요. 네.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초현대적인 한국화가 판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학이 이만했다가 사슴이 이만했다가 뭐가 이만했다가 들쑥날쑥 내가 왜 몰랐을까? 그러니까 장회장의 이미지를 그야말로 동양적인 판타지로 승화를 시켜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작품들은 있잖아요. 사실 자개장의 장인들 그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막 이제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쑥날쑥 뭐 어설프지만 조화롭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스케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즉흥적으로 그래요. 스케치 없이. 크고 작게 막 여기 넣고 싶은 거 넣는 거고 여기다 이거 넣고 싶으면 넣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려내는 작품들이 요 자개장 산수 시리즈입니다. 아 진짜요? 진짜 자개장 시리즈구나. 예, 자개장 산수라고 네. 이름 붙였어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작품? 뒤에서 보니까 뭔가 하얗게 역시 선생님이 지금 크리스탈 비즈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작품 만지면 안 되는데 만져도 선생님의 백으로 한번 만져도 돼요. 네. 망치로 막 긁어 사람들이 네. 접착력에 대해서 의심을 네. 하는데 아니 무슨 작품을 갖다가 망치로 긁고 손톱을 긁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사실 거의 완벽하게 접착이 돼 있는데 네. 이 막은 사실은 네. 내가 이것이 판타지의 세계잖아요. 내가 이 실제하지 않는 세계고 판타지의 세계는 네. 사실 우리와 그것 사이에 마치 네. 성상과 나 사이처럼 네. 어떤 가림막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비즈가 꿈에서 그렇죠. 꿈에서 꾸고 일어나면 그 꿈은 명확하지 않지만 있다는 거는 상기를 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뭐 천국이나 극락이나 뭐 환상의 세계 이런 것들도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런 막처럼 그 막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기 넘치는 세상을 내가 막으로 이처럼 박제, 굳혀놓는다는 느낌, 가둬놓는다는 느낌으로 이게 빛의 막을 설치를 하는 것이죠. 와 어마어마해요. 목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작품이 커서 장엄해서 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야, 이 작품은 어떻게 지금 하신 거예요? 80하고 60cm가 16조각이니까요. 위로는 이제 간격 뛴 거 하면 4m 정도 육박하고 네. 옆으로는 한 3m 정도까지 되겠죠. 근데 요 공간이 천장 높이가 5m 정도 되니까 이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동양 미술에서 산수화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산수화의 3대장, 그러니까 동양 미술에 이제 어디 중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댕기고 실제로 그러면 1등이 정선의 금강전도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범관의 계산행려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주의 여산고도 이렇게 치는데요. 물론 계몽도도 훌륭하시고 그런데 산수화에 있어서만큼은 이 금강전도는 그 모더니티와 그런 어떤 정말 그 자연을 그 군데군데 찍어서 압축시켜 놓은 대자연을 압축시켜 놓은 거대한 판타지를 이뤘다는 점에서 비교 불가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중국 사람들도 뭐 그래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정선이 그 부분을 여행을 하고 여기 저기 그 밑에서부터 물론 저 물들은 십장생에서 견물을 넣은 거지만 물들은 없지만 장안교에서부터 쫙 위에서부터 장안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비로봉까지 가는 그 여정이 마치 그 태극의 모양처럼 네. 하나의 우주로 이렇게 압축돼서 펼쳐졌어요. 야. 그것을 네.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네. 16분절을 했거든요. 16분절에서 딱딱딱딱 놨어요. 그걸 그러면서 박사 논문 쓰신 거예요? 네, 그것이 박사 논문을 할 때 형태와 상태를 논함에 있어서 그것이 유효하게 이제 샘플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16분절을 하면서 제가 집중을 했던 건 뭐냐면 각 부분이 하나의 분리되어서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게, 이미지가 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겸재 정선에 대한 오마주이자 또 제가 생각하는 금강전도이자 그 금강전도의 이미지 안에 여기에 마치 아까 말씀드린 십장생의 극물들이 있다.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 해와 달이 있고 구름이 있고 학이 있고 사슴이 있고 거북이가 있고 물이 있고 이렇게 암벽은 있으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소나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판타지의 세계를 만든 것이죠. 정말 말씀을 워낙에 잘 하시는데 박사님이셨군요. 제가 지금 그렇구나. 네 작가님 이력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아까 작업실 아까 갤러리 갔을 때 보면 그 중국도 있고 서양도 있고 지금 한국도 있고 뭐 서울도 있고 전주도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91년도에 이제 전주에서 태어나서 성수환기를 보내고 네. 그다음에 91년도에 상경을 했죠. 홍대에서 16년간 네.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공부를 하고 그야말로 캠퍼스의 묘목이 제 키만한 묘목이 하늘을 뚫을 정도로 자랄 때까지 정말요? 있다가 자랐어요. 16년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국에 가서 이제 그 고도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통이라고 하는 걔네 그 사람들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관심사.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지만 서울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고장 전주에 있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날치 뭐 이렇게 했을 네네네. 때 처음에 서울, 부산, 전주.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빅3 도시, 그러니까 역시 대한민국 삼대 3대장, 도시. 3대 도시라고 전주를 얘기하고 댕겨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복지로 우리가 전주를 홍보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것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지금은 이제 지방으로 다이렉트로 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전주로 바로 와서 서울 거치지 않고 보고 한국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하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냈고 이런 작품들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뭐 서울이겠어요, 부산이겠어요. 그럼요. 전주 아니에요. 전주로 온 거죠. 잘하셨어요. 또 이 작품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가 뜨는 모습인지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 번째가 맞습니다. 불타오르는. 진짜? 그러니까 네. 뭐 어떤 상황이건 상관이 없어요. 보는 사람인데 그 삼국지에 보면 적벽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삼국지에서 적벽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뭐 중국 문화를 좋아하는다는 게 아니라 삼국지는 워낙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니까. 그런데 그 적벽이라는 그 적벽 대전의 부분에서 보이는 어마어마한 스케일도 있거니와 사실은 저는 적벽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산수화라는 게 점재정선이 소위 말하면 얘기했듯이 삭제와 차용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정선의 작품 중에 단발령만 금강도라는 작품이 있는데 실제로 단발령에서는 금강산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정선은 그려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발령이 경치가 세상 절경인데 여기 금강산만 딱 보이면 최고다. 네. 이제 그림으로 그 표현할 수가 있죠. 사실은 산수화가 있는 경치를 차용해서 그려내되 와유물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경치를 안에서 방 안에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판타지가 펼쳐지는 것이죠. 네. 저는 그것을 여기 거대한 현대적 산수화로 표출을 하는데요. 제가 산수화에서 보여지는 거장들의 산수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들을 빼서 이미지를 이제 합치는 거예요. 판타지의 세계를 만드는 건데 밑에는 너무나 고요하고 위에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적벽에서 전장터가 저 너머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노을이 불타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해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들은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껏 오픈된 상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여기서 보니까 정말 저 배 한 척이 있잖아요. 네. 잔잔하게 보이는데 또 저기에서는 막 뭔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네. 볼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작품이에요. 평화와 안정감과 네네. 갑자기 막 율동치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 산수화는 그 하늘이 뭔가 움직임을 갖다가 하늘을 표현을 통해서 채워준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그 제 유니크함을 갖다가 집어 넣은 그런 것이 있죠. 네, 선생님 여기 작품들 또 다정다감하게 설명까지 붙여주셔가지고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좀 편안한 자리 가서 차 한잔 하실까요? 좋죠.
선생님은 그러면 이런 날은 이렇게 경치도 보시고 사람들이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업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아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시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전업 작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화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한국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전업 작가는 직업이라는 의식 자체가 희박하니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가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가 직업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뭐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되게 좀 약간 진지한 얘기인데 작가가 직업이라면 작가가 직업 정신이 있어야죠. 네. 다시 말하면 회사에 나가서 8시간 9시간씩 일하는 노동자만큼 8시간 9시간 작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직업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직업으로 인정을 이제 뭐 한 해 만에 하는 얘기들이 작가들 보면 다 노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절대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일반인들이 주무실 때 작업을 하거나 하는데 그것을 노출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삶의 패턴이 바뀌고 낮과 밤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틀리고 하니까 보통 평범한 직업 전선에 놀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편이죠. 사실은 저희 같은 작가들은 그러니까 극심한 노동을 요하거나 아니면은 무기력한 그런 소위 말하면 작업과 관련 없는 일들을 하면 무기력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과 관련된 약간의 뭐 예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주 소소하게 돈벌이를 하고는 해요. 그런 것들을 누적을 시키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작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그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작가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그런 연차가 딱 도면 인생의 나이가 되면 작품이 팔리곤 합니다. 그러면 작품이 팔리면 아주 비싼 돈으로 뭐 무슨 막 일반인 생각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작품이 마치 다른 분들이 핸드백을 살 돈으로 백을 살 돈으로 내 작품을 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멋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삶의 의욕들을 불러일으키고 내 작품이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세계를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돈으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가를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을 정말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여러 뭐 관심 있으신 예술 애호가분들은 작가들을 잘 살펴보시고 열심히 작업을 하는 정말 직업 정신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소소하게라도 이렇게 꾸준히 구입을 해주시면 작가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보시는 분들이 작가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걸 아시고 정말 핸드백 하나 안 사고 화장품 하나 안 사고 옷 하나 안 사고 이렇게 또 좋은 작품 하나 구매하시면 우리 작가들과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둘 다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도리미술관 작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더 발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은 전북 도리미술관 전북미술 사이트 투어 정진용 작가님과 함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